필리핀 사회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집단을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라고 대답할 것입니다. 원래 변호사는 법의 수호자이고 약자를 지켜주며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직업입니다. 하지만 필리핀에서는 이 이상적인 그림과는 정반대의 현실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사람이 가장 힘들 때, 특히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변호사입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 변호사들이 정의감이나 사명감이 아닌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. 필리핀에서 변호사는 공식적으로 돈을 요구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생기면 변호사들은 사건의 성격이나 정의 실현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. 이 사건은 얼마짜리인가? 그리고 의뢰인에게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 이 금액 판단이 변호사의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. 집안 배경이 좋고 이름 있는 변호사들은 더 노골적입니다. 수백만 페소를 요구하는 것은 기본이고 일의 성패와 상관없이 보수를 챙깁니다. 일이 잘못되더라도 이렇게 말합니다. 나는 최선을 다했다. 결과가 이렇게 된 건 어쩔 수 없다. 결국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보수는 확실하게 챙기는 구조인 것이죠. 반면 가난한 변호사들은 처음엔 금액을 크게 요구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매일같이 적은 돈을 요구하거나 사건을 가능한 한 오래 끌어가려는 모습을 보입니다. 왜냐하면 소송이 길어질수록 본인들의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. 사건을 빨리 끝내는 것보다는 의뢰인으로부터 조금씩, 하지만 꾸준히 돈을 받아내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.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. 한 교민이 교통사고 문제로 필리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. 처음에는 이건 간단한 사건이다. 두세 달이면 끝난다고 말했지만 결국 사건은 2년 넘게 이어졌습니다. 변호사는 매번 곧 판결이 난다. 조금만 더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매달 비용을 청구했습니다. 결과적으로 사건은 유리하게 끝나지도 않았고 의뢰인은 오히려 변호사 비용으로 더 큰 손해를 봤습니다. 또 다른 경우에는 재산 분쟁을 해결하려고 유명 변호사를 찾은 사람이 있었습니다. 변호사는 착수금으로 수백만 페소를 요구했는데 정작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. 중간에 협상 자리에조차 나오지 않으면서도 이 정도로 노력했으니 충분히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결국 의뢰인은 분쟁도 해결하지 못하고 돈만 잃고 말았습니다. 이런 현실을 보면 질문이 생깁니다. 과연 필리핀에 정의라는 게 존재하기는 하는가? 법은 있어도 그 법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정의를 지향하지 않는다면 법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. 더 큰 문제는 이런 구조가 이미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는 점입니다. 많은 변호사들이 법을 정의 실현의 수단이 아니라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. 물론 모든 변호사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. 드물지만 양심적이고 성실한 변호사들도 존재합니다. 그러나 다수의 경험담이 말해주듯 일반인이 그런 변호사를 만나는 건 거의 복권에 당첨되는 수준의 확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결국 필리핀에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사람들은 변호사를 믿고 맡기기보다는 얼마나 오랫동안 돈을 버텨낼 수 있느냐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. 문제 해결이 정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. 정리하면 필리핀의 많은 변호사들은 정의감과 사명감보다는 돈을 우선시합니다. 부유한 변호사는 큰 돈을 노리고 가난한 변호사는 소송을 끌며 작은 돈을 꾸준히 챙깁니다.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문제 해결보다 더 큰 피로와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. 이런 현실을 바꾸려면 제도적 개혁도 필요하겠지만 당장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철저한 정보 수집과 신중한 선택뿐입니다. 누가 진짜 믿을 만한 변호사인지, 사건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최대한 알아보고 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정의를 찾다가 더 큰 부정의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. 따라서 필리핀에서 정의를 찾는 길은 단순히 법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대비하고 때로는 법 외적인 방법까지 고려하는 냉정한 현실 인식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.